여러분 안녕하세요. 15주차 CNN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CNN 영상 분류기 중에서 유명한 CNN 모델 따라 만들기라고 하는 파트와 사전 학습 모델 사용하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영상 분류로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학계에 잘 알려져 있는 모델 중에서 좀 심플하고 여러분들이 연습할 만한 모델을 지금부터 같이 어떻게 설계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네 분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요. 딥러닝의 거장이라고 불리워지는 4명의 교수님들입니다. 여기 양리쿤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여기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요우사 벤조 교수님이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앤드류 응 교수님입니다. 지금 네 분 다 대학에 계시면서 동시에 미국에 있는 혹은 캐나다에 있는 유명한 회사들과 함께 코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 일명 딥러닝의 보릿고개라고 불리워졌던, 즉 암흑의 시대 혹은 AI 윈터라고 불리워졌던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뉴럴 네트워크의 병목들을 해결하신 분들이시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도표는요, 엠니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에 영상 분류를 했을 때 각각 방법론에 따른 성능 지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엠니스트가 어떤 거였죠? 기억하시죠? 이렇게 사람의 핸드리튼 디짓, 그러니까 숫자 데이터였죠. 이렇게 사람이 실제로 썼던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데이터로 유명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름 보이는 게 여러분 르넷이라는 거겠죠. 요 르넷은 앞에 보고 계시는 요 양리쿤 교수님이 만든 CNN 네트워크고요. 아마 양리쿤 교수님이 이제 CNN을 처음 제안하셨는데 엠니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에 CNN을 적용해서 영상 분류 문제를 푼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썼을 때는 에러가 8.4였던 것이 조심하셔야 될 게 성능인데 에러 성능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작아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히든 레이어가 있는 NM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는 3.6에서 3.8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 두 개의 히든 레이어로 구성된 거는 2.9에서 3.05, 르넷 1이라고 하는 CNN 모델, 여기서부터는 CNN이에요, 여러분. 여기 앞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이 녀석을 제외하고 여기는 NN 할 수 있겠죠? 르넷 버전 1은 1.7, 버전 4는 1.1, 버전 5는 0.9. 점점 에러가 이렇게 0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이요. 네, 그러면 신기하잖아요. 어떤 모델이기에 이렇게 엠니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의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진 걸까요? 자, 양리쿤 교수님이 쓰셨던 1998년도 논문 제목은 여기 있고요. 실제로 지금 교수님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이 논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해당 논문에서 비교했던 그 엠니스트 영상 분류 문제를 풀기 위해 사용했던, 즉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죠. 모델 1번 모델, 2번 모델, 3번 모델, 그리고 4번, 5번, 6번 이제 르넷에 해당이 되잖아요. 각각의 모델들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논문에는 소개를 해요. 그 방법론들이 이와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400개의 입력을 받아서 10개의 입력을 내놓는 녀석이었고, 두 번째 하나의 히든 레이어를 갖는 녀석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400은 사실 입력층이고요. 10은 출력층에 해당이 되니까 실제로 NN 입장에서 히든 레이어는 여기 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 이 숫자가 두 개가 쓰여 있는 거는 300 혹은 10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1000짜리 성능이 3.8이고 300짜리 성능이 3.6인 거예요. 400을 300으로 히든 레이어 300짜리 쓰고 출력을 10으로 내놓으니까 에러가 3.6이라는 겁니다. 두 개짜리 히든 레이어를 썼을 때는요, 이렇게 여기가 입력, 여기가 출력 생각하시면 되죠. 갑자기 784가 됐네 라고 하신 건 놀라실 필요 없고요. 여기 지금 28바이 28짜리 입력을 사용했던 거고, 여기 400짜리는 입력을 20바이 20짜리를 입력 데이터로 썼기 때문에 생기는 숫자의 차이입니다. 좀 더 이제 28바이 28이 좀 더 높은 해상도를 썼기 때문에 뭐 좋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히든 레이어 뭐 입력층 1번, 여기가 입력층 2번에 해당이 되고요. 어떤 선택을 하든 뭐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히든 레이어를 300이고 두 번째 히든 레이어를 100을 골랐더니 에러가 3.05고, 첫 번째 레이어의 히든 레이어의 수를 1000개, 그 다음 150개를 골랐더니 2.95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뭐 DNN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충분히 설계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이 교수님이 그 텀 프로젝트 하는 거 보니까 다들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런 모델들 만들어 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이제 CNN이죠. 앞에서는 NN이었습니다, 여러분. CNN 영상 분류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잠깐 요거를 플레이했으면 좋겠는데, 슬라이드 쇼. 아, 이게 지금 GIF인데 GIF가 안 도네요, 여러분. 네, 그럼 그냥 합시다. 여기 계신 양래쿤 교수님이 맨 처음 CNN을 제안하신 분이에요. CNN을 제안하시면서 요 르넷이라고 하는 거를 최초로 이제 학계에 공개하십니다. 요 르넷이요. 르넷 1에 해당하는 그림과 CNN 모드에 대한 디스크립션이에요. 교수님이 여기 디스크립션을 이렇게 지금 요 그림을 보고 그리고 논문을 참고해서 적어놨는데, 여러분이 이 디스크립션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시간에 배웠던 의사 코드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의사 코드를 보고 여러분이 C 프로그램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어떤 최근에 최근 논문에 발표됐던 뭐 CNN 모델을 직접 구현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이렇게 논문에 그림으로 자기 아키텍처를 그려 넣거나, 모델이라고 하죠. 모델 혹은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그림을 집어넣거나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써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고 이 둘 중에 하나의 타입을 보시고 실제로 파이토치로 구현을 하시면 돼요. 뭐 워낙 유명한 모델들은 이미 파이토치라고 하는 것에 구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최근 트렌드가 오픈소스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좋은 모델을 제안하는 경우 대부분의 저자들이 함께 본인들의 코드를 공개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보고 그림을 보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길러 두셔야 여러분들의 모델도 설계를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르넷 1입니다. 르넷 1 모델은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살짝 살펴볼게요. 인풋 28바이 28 하고 나서 여기 이 영상에 들어오면요, 지금 여기가 컨볼루션입니다. 컨볼루션 써있죠. 그리고 그 다음 레이어는 서브 샘플링,
그러니까 서브 샘플링이니까 풀링입니다. 그리고 또 컨볼루션, 그리고 또 서브 샘플링, 그리고 컨볼루션 이렇게 되어 있죠. 잘 보시면 여기 앞에 쓰여 있는 게 커널 크기이고요. 요게 이제 실제로 28 바이 28이 24 바이 24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렇죠. 커널 4짜리를 교수님이 설명을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커널이 아니라 채널이에요. 채널. 채널 하나짜리가 들어가서 채널 4개짜리, 그리고 여기도 채널 4개짜리, 채널 12개짜리, 채널 12개짜리, 그리고 이렇게 채널 10개짜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28 바이 28이 들어가서 24 바이 24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커널이 5 바이 5인 걸 알 수가 있죠. 왜 그렇죠? 이렇게 5 바이 5가 실제로 계산을 할 때 봅시다. 어디 봅시다.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배운 게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이게 지금 5 바이 5죠? 그러면 실제로 요 센터 값을 기준으로 이제 요렇게 계산이 돼서 들어가게 되고, 여기 나머지들이 날아가잖아요. 여기 이렇게 센터니까요. 그리고 요 주변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28 바이 28에 이렇게 5 바이 5 필터를 슉 돌리면 위에 2줄 날아가고, 아래 2줄 날아가고, 왼쪽 2줄, 오른쪽 2줄 날아가죠. 이게 2줄 2줄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총 어떻게 돼요? 가로 4개, 세로 4개 날아가서 24 바이 2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커널이 5 바이 5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요. 이렇게 커널 5 바이 5, 그때 스트라이드는 1, 패딩은 0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서브 샘플링인데요. 서브 샘플링은 풀링이니까 풀링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실제 르넷에서는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걸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이 배운 거는 맥스 풀링이었죠. 예를 들어서 뭐 3, 4, 1, 5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한 커널 2개짜리 맥스 풀링의 결과값은 뭐였죠? 5였죠. 가장 큰 값이요. 네, 에버리지 풀링은 어떻게 해요? 이거 평균 내요. 그러면 지금 다 더해보면 8 더하기 5니까 뭐 13 나누기 4 해서 그 값이 결과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에버리지 풀링은 그 커널 안에 들어와 있는 녀석의 요 값들의 평균 값을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피처는, 그 다음에 또 컨볼루션은 이제 12개의 채널을 내놔야 되니까 여기 아웃이 10이고요. 요 12 바이 12가 8 바이 8이 됐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사이즈가 또 4만큼 줄어들었죠? 그래서 커널은 5, 스트라이드는 1, 패딩은 0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옆에 이제 서브 샘플링이 있는데, 서브 샘플링 결과 보면 채널은 12개, 12개 똑같은데 요렇게 8 바이 8에서 4 바이 4가 됐으니까 커널 2에 스트라이드 2짜리인 에버리지 풀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12, 12니까 인 12, 아웃 1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사실 여러분이 이제 그 앞서서 지난 시간에 컨볼루션과 샘플에 대해서는, 즉 그러니까 풀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산하는 법이랑 뭐 사용법을 배웠기 때문에 어렵긴 하겠지만 뭐 이 숫자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웃풋 보시면요, 컨볼루션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이렇게 원디 한 줄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앞으로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기억을 하시고 FC 레이어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12개가 들어와서 10개가 나갔죠. 그래서
피처 입력 피처 12개, 출력 피처 10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커널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즉 이와 같은 방식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랑 동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한 요 그림이 르넷 1이다. 르넷 버전 1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출력 채널의 수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입력은 하나짜리잖아요. 1채널짜리 회색이니까 아니 그레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컨볼루션은 하나 들어와서 4개 나가고 첫 번째 샘플링은 어떻게 돼 있죠? 4개 들어와서 4개니까 4, 4. 그리고 두 번째 컨볼루션은 거치고 나면 4에서 12가 됐으니까 4, 12. 두 번째 샘플링은 12, 12 똑같으니까 12, 12. 여기도 12에서 10 됐으니까 12, 10.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르넷 4 버전이 뭐 중간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버전 4를 볼게요. 버전 4는 여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렇죠. 여기가 실제로는 2개로 늘었으니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2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인이 뭐 16개짜리가 120개짜리가 되었고 그리고 여기는 10개가 되었죠. 120개짜리가 10개가 되었어요. 여기가 차이가 있고 그걸 빼먹었네요 여러분. 지금 그림상에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액티베이션 펑션은 다 탄젠셜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시그모이드를 쓰고 있고요. 실제 여러분이 르넷을 구현을 하실 때 여기를 뭐 최근에 제한된 RELU나 리퀴드 RELU 이런 걸 쓰시면 성능이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즉 이 르넷이 제한될 당시에는 지금 여러분이 그 사용하고 계시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제한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 이 당시에는 실제로 탄젠셜을 썼었으니까 이 녀석들을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시면 성능은 낮겠지만 실제로 르넷을 뭐 구현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파이널 버전 르넷 5를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늘었어요. 하나, 둘, 세 개로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입력이 30by 32로 늘어나요. 전에는 르넷 4도 르넷 1만 28by 28이고 르넷 4도 30by 30이고 르넷 5도 30by 32네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요 입력 크기가 달라지면 실제로 그 조심해야 될 게 변화하는 요 중간중간에 피처 사이즈들도 바뀌기 때문에 잘 보셔서 커널 사이즈 같은 거, 인아웃 같은 거 잘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먼저 살펴보시면 요렇게 여기 지금 여기 C5가 있고 F6이 여기 F6이 있고 아웃풋이 이렇게 아웃풋이 있죠. 이 FC로 되어 있는 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도 실제로 교수님 맨 마지막에 되어 있는 여기도 결국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똑같이 16이 들어가서 120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 NN에서 사용하는 거 여러분이 썼던 NN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 아웃만 정의를 해줬었잖아요. 교수님 그럼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는요 레이어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나오는 결과값이 2D잖아요. 이렇게 2D 이 W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기가 28바 예를 들면 28에 채널 6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2D인데 갑자기 NN을 넣으려면 1D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갑자기 2D가 1D가 되는 거죠?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쓰셨던 그 방식대로 뷰 그러니까 리쉐입 하는 거죠. 요 28 by 28을 잘 1D로 눌러 써가지고 2D를
원디로 바꾼 다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르네5에 대한 디테일을 좀 살펴볼게요. 이제 각각 레이어의 역할들을 살펴보는 건데,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는 이와 같은 30x31을 어떻게 만든다? 이렇게 28x 28x 6으로 만든다. 여기가 28, 여기 28, 여기 6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뭔가 크기가 안 맞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니까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는 28x 28x 6을 14x 14x 6으로 만들어요. 요 6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면 풀링 레이어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실제로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대표값들 혹은 평균값들을 추려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2x2짜리가 이런 영상을 돌면서 계산 결과값을 채우다 보면 14x 14짜리가 값이 뭐 이렇게 차겠죠. 다음 세 번째 컨볼루션은 어떻다? 14x 14x 6짜리가 10x 10x 16이 된다. 그쵸? 이렇게 크기가 줄어들었으니까 4만큼 줄어들었다는 소리는 커널 5라는 소리예요. 여기 써있네요. 커널 5.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1, 패딩 0. 패딩이라는 것과 스트라이드라는 것, 그리고 필터의 사이즈라는 게 헷갈리시는 분은 지난 비디오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레이어는 또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인데요. 이 에버리지 풀링은 똑같이 여기 나왔던 거랑 같죠. 이제는 5x5에 16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5 여기 레이어는 뭐다? 이렇게 결국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다. 뭐 하는 거다고요? 이렇게 5x5x 16을 120짜리 원디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5x5x 16을 쭉 컨캐트네이티드 해가지고 연결하면 400이잖아요. 즉 이 소리는 뭐냐? 400짜리 데이터를 120으로 만드는 요 NN 레이어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풀링 레이어 커넥티드 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어떻다? 앞에가 120짜리였고 이제는 이게 84짜리가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128 입력을 84로 만드는 NN 레이어 하나가 지금 F6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84차원짜리 원디가 10개짜리 원디로 바뀌는 NN 레이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다 한 번에 모아보면 결국에는 르넷5라고 하는 아키텍처는 이와 같이 설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피처 수가 엄청 많아요. 이게 지금 실제 그 여기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라고 해서 르넷이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학습 파라미터의 수를 좀 적어 놓은 거거든요. 엄청 많죠. 특히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FC 레이어가 뭐 많은 이유야. 뭐 이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이 있을 때 모든 경우 수를 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리 커넥티드라는 말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풀리 커넥티드였던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엄청 FC 레이어 같은 경우는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 수가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르네5에 대한 디테일을 테이블로 만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논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테이블로 자기 본인의 아키텍처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림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최대한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설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편입니다. 자, 르네5 모델을 가지고 엠니스트 영상 분류기를 한 예제 실습은 이쪽에 있고요. 교수님이랑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전학습 모델 사용하기. 사전학습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지금 또 교수님이랑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제는 또 유명한 CNN 모델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학습 모델이라는 거를 보기 전에 전이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불리워지는 전이학습은요, 이미 학습된 신경막의 능력을 유사하거나 전혀 새로운 분야에서 사용되는 신경망의 학습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미 학습해 놓은 거예요. 이미 학습해서 가지고 있는 모델을 로드를 해서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이런 전이학습은 높은 정확도를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주로 사용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높은 정확도, 짧은 시간 내에 도달이라는 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드 트랜스퍼가 이제 트랜스퍼 러닝 이 전이학습을 하겠다라는 거고, 위드아웃 트랜스퍼가 전이학습을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래프를 보시면 전이학습을 사용하는 방법이 시작점이 다르죠. 시작하자마자 성능이 매우 높고, 실제로 여기 세츄레이션 된 포인트를 잡아보면 훨씬 먼저 높은 정확도를 짧은 시간 내에 달성할 수 있게 되죠. 즉 우리가 이미 학습된 신경망을 사용한다 라는 개념은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NN 레이어 설계를 할 때 초기화를 다 했었어요. 뭐 자비의 초기화, 카이밍의 초기화 이런 걸 사용했었는데, 그와 같은 랜덤 초기화가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아주 잘 학습된 뉴럴 네트워크의 초기 값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이학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결과 보시면 전이학습을 할 경우에 좀 더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정확도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사전 학습된 모델은 무엇일까? 사전 학습된 모델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불리고요. 결국 이게 뭐냐?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와 비슷하면서 사이즈가 큰 데이터로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모델을 나타내요. 즉,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문제를 풀겠다고 설계했던 DNN들은 랜덤 초기화 해놓고 나서 그냥 학습을 했고,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데이터들은 그렇게 큰 데이터들이 아니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아주 큰 데이터, 아주 많은 데이터로 설계해둔 모델을 미리 학습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습 시간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습된 데이터 모델을 저장해놔요. 그리고 그거를 로드를 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저장해놨다가 다시 로드해서 사용하는 모델을 사전 학습된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 사전 학습된 모델이 똑똑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 모델이나 불러서 쓰면 안 됩니다. 똑똑한 모델을 불렀어야 돼요. 이런 개념은 어떤 개념을 생각할 수 있냐면, 뭔가 초등학교 저학년 선생님으로 누가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많이 배운 사람이 좀 더 잘 전달해 줄 수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사전 학습된 모델은 다양한 데이터,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미리 학습을 해놓은 녀석을 의미하기 때문에, 즉 이렇게 많이 공부한 분, 많은 데이터로 이미 공부 많이 한 분이 사전 학습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랜스퍼 러닝을 한다라는 개념은 뭐냐? 이렇게 여기 보시면 많은 양의 데이터로 이 모델을 학습해 놨고요. 내가 그 다음번에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모델 학습을 할 때 랜덤 초기화 값을 가지고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모델 두 개 같다라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모델이 같아야 저장을 해서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같을 경우에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로 오랫동안 학습시켜놨던 모델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니셜라이즈 해서 쓴다. 자, 여기까지 요 전이학습에 대한 정의와 사전학습된 모델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전학습된 모델은 이제 결국 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큰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은 오랜 시간과 연산량이 필요하므로 관례적으로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모델들을 그저 임포트해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공개되어 있는 모델들이 무엇이냐?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이 자신들의 모델을 공개하면서 동시에 이미지넷이라고 불리워지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학습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모델 살펴보면 처음으로 ILS VRC라고 하는 1000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대회에서 1등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인 알렉스넷,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이 알렉스넷을 뛰어넘은 VGG 네트워크, 그리고 또 이제 이때 구글 르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도 구글에서 내놨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레즈넷 이후에도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많이들 언급되고 지금도 사랑받는 게 여기 VGG 네트워크와 레즈넷이에요. 물론 알렉스넷도 초기 단계에는 많이 쓰였는데요. 그 뒤부터는 주로 VGG 네트워크와 레즈넷이 가장 안정적이고 성능이 좋기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 두 모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이파 10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10개의 영상, 10개의 클래스의 분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아진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아마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었을 겁니다. 이 프리트레인 모델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프리트레인의 모델을 부르지 않고 학습하여 얻은 성능 결과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이용했을 때의 성능 결과를 한 번쯤 비교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데이터를 부르고 가공할 때 썼던 토치 비전에 좀 익숙해지셨죠? 여기 토치 비전이 실제로 이 안에 유명 데이터셋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어서 호출에 쓰실 수 있습니다. 역시 사이파 10도 토치 비전에 들어있고 실제로 데이터 로더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배치 사이즈를 정하고 셔플을 할지 말지를 정할 수가 있었어요. 기존의 이제 그런 엠리스트와 달리 조심하셔야 될 거는 리사이즈 부분입니다. 여기 리사이즈요.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32 x 32, 28 x 28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만약에 내가 그 입력을 32 x 32로 맞추고 싶었을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여기 리사이즈를 32, 32로 입력했었어요. 엠리스트가 자체 원본 데이터가 28 x 28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죠. 여기에서도 사이파 10이 원본 데이터는 아마 32 x 32일 거예요. 그래서 224 x 224로 리사이즈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 애초에 VGG16이라고 하는 유명한 네트워크가 제한될 때 이와 같이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입력은 224 x 224 by 3. 요 뒤에 있는 3이 이제 칼라 RGB 채널, 레드, 그린, 블루, 칼라의 대표적인 3채널, 이게 칼라 영상이니까요. 에 대한 3채널이고, 입력 크기가 224 by 224라고 가정하고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이파 10의 입력 데이터 역시 이 VGG16 입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사이즈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요. 잊지 마세요. 자, 아무튼 여러분은 아마 요 네트워크 그림을 처음 보셨을 텐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이 까만색은 컨볼루션 레이어랑 RELU를 포함하고 있고 빨간색은 맥스풀링이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요 파란색 여기는 이렇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RELU가 한 쌍이다. 그리고 여기 맨 끝은 소프트 맥스다라고 그림을 잘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요 그림을 보고서 르넷 구현하듯이 그 디스크립션을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 이렇게 아주 쉽게 모델스라고 하는 것에서 불러 쓸 수가 있어요. 이 모델스는 여러분 토치비전에서 부르는 거예요. 토치비전에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모델스 점 하면은 요 안에 유명한 모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점 찍고 쓰시면 되고요. 요 관전 포인트 또 여기 있어요. 짠,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true로 설정하면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쓸 거기 때문에 실제로 쭉 다운로드를 받아요.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 모델의 쫙 초기 값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만약에 여기 false면요 다운로드 안 받아요. 그리고 그냥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직접 여러분이 이 그림에 보고 계신 요걸 보고 르넷 5를 설계하셨던 것처럼 설계를 직접,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직접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토치 비전 안에 들어있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모델 클래스를 사용해서 쉽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 지금 교수님이 설명한 VGG 16을 실제로 프리트레인의 모델을 가지고서 학습하는 코드는 여기 있고요. 또 실습 시간에 좀 살펴볼게요. 자, 끝내기 전에 영상 분류 데이터셋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녀석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앱리스트는 이런 숫자 데이터죠. 클래스가 어떻다? 10개고요. 학습 데이터는 전체가 6만 장이고 테스트 데이터가 10,000장이고 각각의 데이터의 입력 해상도는 28 x 28이라고 합니다. 자, 앱리스트가 또 패션 앱리스트 데이터셋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로 의류 카테고리죠. 이렇게 티셔츠, 뭐 드레스, 코트, 셔츠, 가방, 스니커즈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10개가 정의가 되어 있고 보면 10개의 카테고리고 7만 개의 흑백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디짓 앱리스트처럼 28 x 28의 이미지 해상도를 갖는다라고 쓰여 있어요. 아마 여기에 학습이 6만 개, 테스트가 10,000개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자, 사이파 데이터셋은 사이파 10이 있고 100이 있어요. 10개가 10이 의미하는 게 10개의 클래스, 100이 의미하는 게 100개 클래스라는 걸 의미합니다. 사이파 10은 클래스당 6,000장의 영상이 존재하고요. 학습 데이터로는 5만 장, 테스트 데이터로 10,000장 이렇게 6만 장을 나눠서 쓰도록 설정해 두었나 봐요. 해상도는 32 x 32이고 칼라 영상입니다, 여러분. 앱리스트는 흑백 영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채널이 1입니다. 이렇게 바이 1. 여기서부터 칼라니까 바이 3.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사이파 100은 클래스가 100이고요. 클래스당 600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총 학습 데이터 수는 5만 장, 테스트 데이터 수는 10,000장이고요. 해상도는 32 x 32 칼라 영상입니다. 자, 칼텍이라고 하는 데이터셋도 있어요. 칼텍 대학교에서 만든 영상 분류용 데이터셋이고요. 2003년도에 101개의 클래스를 2006년도에 256개의 클래스를 갖는 데이터셋을 공개했어요. 101은 클래스 101개에 대한 영상과 나머지 즉
배경 영상을 모아놨고요. 전체 이미지 수는 9,144장. 그리고 클래스별로 세보면 뭐 31장에서부터 800장까지 존재한대요. 해상도는 뭐 300바이 200이라고 쓰여 있는데 교수님이 기억하는 게 맞다면 대중 없어요. 그냥 크롤링해서 다운로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해상도가 300바이 200이라는 거는 정확한 것 같지 않습니다. 칼텍 256은 클래스가 256개고요. 그러니까 256개 더하기 나머지라고 보시면 돼요. 배경은 나머지. 내가 정의해둔 256개의 클래스 이외의 클래스는 배경에 해당이 되고요. 전체 크롤링 해놓은 이미지 수는 3608장, 그리고 클래스별로 80장에서 827장까지 분포를 합니다. 보시면 이제 점점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점점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1000개의 클래스예요. 대박이죠? 이 이미지넷이 바로 스탠포드의 페이펠리 교수님이 제안한 그 데이터셋이고, 실제로 우리 CNN이라고 하는 게 힘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라지 데이터셋이 GPU의 개발과 동시에 DNN이 만났기 때문인데, 그때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과연 영상 입장에서는 뭐냐, 컴퓨터 비전 입장에서는 어떤 데이터셋이냐 하면은 바로 이미지넷 데이터입니다. 총 데이터 수가 엄청 많아요. 대략 다운로드 받아보면 학습 데이터만 138기가, 테스트 데이터가 6.3기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클래스가 1000개인데 하나의 클래스당 1000장씩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영상이 1000장. 뭐 더 많기도 하는데 최소 1000장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명한 영상 분류용 데이터셋을 소개를 했고요. 실제로 여러분 연습을 하실 때 이미지넷을 좀 쓰기 힘들어요. 이미지넷 데이터는 학습하려면 양이 너무 많아서 GPU도 모자랄 거고, 거의 여러분 이 교육용으로는 학습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 정도 나머지 데이터셋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그 딥러닝 연습을 하실 때, 즉 CNN 영상 분류기 연습을 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사이파 10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의 벤치마크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는 게 많은 연구자들이 논문에 발표한 모델들인데요. 각 모델에 대한 성능 지표가 이렇게 있네요. 어때요? 자, 여러분이 구현할 VGG 16이 한 92.64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레즈넷이 발표가 됐었다고 얘기했는데, 레즈넷은 뒤에 숫자가 다 달라요. 이게 18개를 쌓을 거냐, 모듈 50개를 쌓을 거냐, 101개를 쌓을 거냐에 따라서 레즈넷도 이름이 다양합니다. 물론 VGG도 마찬가지예요. VGG 11에서부터 16 쭉 올라갑니다. 즉 이것도 VGG 네트워크에서 반복되고 있는 모듈이 몇 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데이터에 각각 모델별로 성능 지표를 표시해 봤어요. 여기는 탑 1 성능이고요. 여기는 실제로 그 모델을 태워서 정답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입니다. 즉 이쪽으로 갈수록 알고리즘이 무거운 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알고리즘이 가벼운 겁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성능이 좋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성능이 안 좋은 거예요. 대충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워낙 그 영상 분류를 위한 백본 네트워크가 많이 공개됐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 여기서 지금 보고 계신 것들은요, 굉장히 대표적인 것들만 그림에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상 분류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고 싶으시면 실제로 이 링크 들어가셔서
파이토치를 가지고 영상 분류 문제를 해결한 예시 코드를 조금 올려놨으니까 이쪽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CNN 영상 분류기를 직접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고, 또 사전학습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그 미리 학습해 놓은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좀 감이 안 오시는 친구들은 실습을 통해서 교수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CNN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 3주에 거쳐서 CNN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NN을 배웠고, 그 다음에 DNN을 배우고, CNN까지 배우게 됐습니다. 왜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고,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면 좀 더 앞으로 인공지능의 인공지능을 깊이 있게 배우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